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코리안 컨템퍼리 레스토랑 소울을 운영하고 있는 셰프 김희은입니다. 오늘은 버밀 불간장과 곰표 장아찌 소스를 이용해서 아주 쉽고 맛있는 두 가지 요리를 해볼 건데요. 바로 한국의 대표적인 메인 요리라고 할 수 있는 떡갈비, 그리고 떡갈비랑 같이 곁들이기에 좋은 토마토 그린 샐러드를 해볼 거예요. 요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재료를 살펴볼게요. 고기는 저는 다져서 준비했는데요. 식감을 좋아하시면 갈비살을 직접 다져서 쓰시면 좋겠고요. 저처럼 민지를 사용하시면 더 매끈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얻어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새송이 버섯을 준비했는데 이 새송이 버섯은 갈비대를 모양을 좀 잡아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주재료가 준비되면 이제 맛있는 양념을 만들 건데요. 바로 이 버밀 불간장을 사용할 거예요. 이 불간장은 불고기용 간장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오늘은 설탕을 사용하진 않을 거고요. 단맛을 내는 재료인 양파와 배, 그리고 약간의 물엿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참기름과 청주, 다진 마늘, 파, 깨, 그리고 약간의 농도를 잡아줄 전분물이 필요하고요. 쪽파라던가 호부추 잘게 다져서 같이 섞어서 치대어서 완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떡갈비와 같이 곁들이기에 좋은 샐러드로 오늘은 이 장아찌 소스를 만들 건데요. 장아찌 소스를 이용해서 어떤 드레싱을 만들지 궁금하시죠? 바로 심플 비네그렛을 만들 거예요. 보통은 산과 오일을 1대3으로 섞어서 만드는 게 대표적인데 곰표 장아찌 소스는 약간의 산미가 있는 간장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주 한국스러우면서도 되게 맛있는 간장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용하는 주 재료는요. 제철 채소 어떤 거든 다 좋아요. 저는 오늘 이 미니 코스라고 하는 쌈채소 쓸 거고요. 여름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토마토도 좋겠고요. 약간의 쓴맛이 있는 루꼴라나 프리쉐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 토마토를 좋아하시지 않으신 분이면 제철 과일, 천도복숭아라던가 멜론 이런 것도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마리네이드를 하기 위해서 소스를 만들 건데요. 갈비 소스 만들어 볼게요. 먼저 단맛이 나는 양파와 배를 큼지막하게 썰어서 푸드 프로세서에 넣고 갈아 볼게요. 큼지막하게 썰어서 먼저 푸드 프로세서에 담고요. 그리고 배는 단맛이 나는 것도 중요한데 고기에 단백질을 연하게 해준 연육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배 듬뿍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아니시면 파인애플이라던가 키위도 좋습니다. 대신 배보단 조금만 넣어주세요. 나머지 소스를 만들 건데요. 오늘의 메인 재료인 버밀 불간장은 한 70g 정도 넣을게요. 간장이 되게 약간 연하면서도 약간의 당이 들어가서인지 약간의 농도가 있어요. 약간의 물엿 넣어주시고 감칠맛은 내는 재료인 마늘과 대파 같이 넣어볼게요. 청주, 고기에 약간의 누린내를 잡아줄 수 있는 청주라던가 미림 괜찮고요. 그리고 참기름 넣어주고요. 깨 조금 들어갈게요. 자, 이 모든 재료를 넣고 이제 한 번에 갈아볼게요. 자, 이렇게 갈비 양념 소스가 완성이 됐어요. 모든 재료를 넣고 한 번에 갈기만 하니까 아주 쉽죠? 자, 그 다음에는 고기에 양념을 해줄 건데요. 제가 만든 양이 많아요. 지금 오늘은 총 떡갈비를 한 8개 정도 만들 건데 고기는 300g, 여기에 3분의 1인 100g만 들어가시는 게 딱 좋습니다. 제가 100g 정도만 넣어볼게요. 약 3분의 1 정도 되고요. 넣어서 이제 잘 섞은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잘 치대는 거예요. 이렇게 섞다 보면은 뭔가 소스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렇지 않아요. 고기가 점점 양념을 빨아들이면서 잘 흡수되고 잘 양념이 될 거예요. 준비된 고기에 약 3분의 1 정도의 소스를 넣고 잘 치대었고요. 나머지 이 갈비 소스는요, 냄비에 한번 넣어서 한번 데운 다음에 덧바름용으로 쓸 거예요.
냄비에다가 넣고, 아까 제가 전분물 소개해드렸는데 얘를 한번 히트업하고 한번 끓인 다음에 이때 감자 전분과 물을 1:1로 섞은 전분물을 넣어서 농도를 내줄 거예요. 탕수육처럼요. 그다음에 자, 그리고 여기에 좋아하는 채소들을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봄에 뭐 냉이라던가 아니면 뭐 쪽파, 부추 좋겠죠.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오늘 호부추라고 해서 중국 부추인데 부추를 좀 잘게 다져서 좀 넣어볼게요. 부추 향도 낼 수 있고 약간의 초록초록한 느낌도 들 수 있어서 부추를 좀 썰어서 넣어볼게요. 자, 초록색 부분만 해서 이 정도 넣었습니다. 양념을 해준 다음에는 바로 이제 치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장갑을 끼시고요. 여러분 왜 떡갈비가 떡갈비인 줄 아세요? 떡이 들어가서 떡갈비가 아니고 떡처럼 잘 치대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좀 못 살게 굴수록 더 맛있어질 거예요. 오늘 떡갈비를 총 8개를 만들 거라서 새송이버섯은 2개를 준비했고요. 여기에 떡갈비는 한 개당 한 50g씩 뗄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고기가 300g에 갈비 소스 100g이면 총 400g이 됐겠죠? 이거를 8등분으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 덩이가 50g. 저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저울 꺼내지 마시고요. 눈대중으로 하셔도 돼요. 먼저 이렇게 잘 채워서 평평하게 깔아주신 다음에 반을 갈라서 200g씩 만들어 주시고, 이거를 또 4등분을 해볼게요. 눈대중으로. 이렇게 해서 한 덩이씩 떼서 동글동글하게 잘 치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햄버거 패티 만들듯이 잘 치대어서 이렇게 때려줍니다. 고기가 찰기가 있어지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잘 치대어줄수록 아주 육즙이 팡팡 맛있어지는 떡갈비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 빚지 않은 고기랑 뭔가 윤기가 달라져요. 매끈매끈해지고요. 자, 이 정도씩. 저는 오늘 고기 부위는 소 목살과 갈비살을 7:3 정도 섞어서 썼어요. 담백한 맛의 살코기를 좀 좋아하시면 소 목살만 쓰시고요. 좀 더 기름진 고기를 좋아하시면 갈비살 부위를 다져서 쓰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50g씩 8개를 만들어 봤어요. 자, 이제 8개의 고기 완자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갈빗대처럼 성형을 해볼게요. 준비된 버섯을 4등분 해줄게요. 갓과 기둥 부분을 균일하게 해서 놓고 4등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약간은 타원형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두시고요. 내 손바닥에 이 넓은 긴 면을 사용한다. 여기 긴 면에 잘 깔아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루를 놓고 평평하게 펴주세요. 그런 다음에 새송이버섯을 위에 두고 한번 돌려서 감싸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위아래로 모양을 잡아주죠. 평평하게 깔아야만 이쪽 면과 이 반대쪽의 고기 두께가 일정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고기 안에 새송이버섯이 이렇게 들어가게 일정하게 해주고요. 자, 이제 예쁘게 만들어진 떡갈비를 맛있게 구울 건데요. 이때 허브 향을 좀 더 추가해 볼게요. 오븐 트레이에 쿠킹 오일을 먼저 깔고요. 저는 오늘 소고기랑도 잘 어울리는 타임과 로즈마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븐 트레이에 가볍게 깔아주시고 여기에 오일, 올리브 오일도 괜찮고요. 저는 일반 카놀라유 준비했습니다. 살짝 허브에 오일을 적셔줄게요. 자, 그 위에다가 떡갈비를 얹어서
오븐은 지금 190도로 예열해 둔 상태고요.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촉촉하게 익혀볼게요. 오븐에서 떡갈비가 맛있게 익혀지는 동안 우리는 계절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 준비된 샐러드 재료와 그리고 비네그렛 재료가 있어요. 오늘 곰표 장아찌 간장을 이용해서 간단한 심플 비네그렛 만들 건데요. 먼저 곰표 장아찌 간장 한 큰술. 약간의 신맛이 있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따로 레몬즙을 넣는다던가 어떤 식초는 넣진 않을 거예요. 여기에 3배 올리브 오일. 집에 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쓰셔도 좋고요. 너무 쓴맛이 난다고 하면은 퓨어한 올리브 오일도 좋습니다. 레몬의 맛은 레몬의 즙을 쓰시는데 제가 여기 신맛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몬의 껍질을 이용해서 약간 향만 내줄 거예요. 레몬 껍질을 사용할 때 주의점은 이 하얀색 부분 들어가지 않게 겉에 있는 노란색 부분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흰 부분까지 들어가면 좀 쓴맛이 날 수 있거든요. 약간의 후추. 간장에 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소금은 넣진 않을 거고요. 굉장히 좋아하는 허브인 바질인데요. 바질도 되게 향미가 좋아서 좀 다져서 넣어볼게요. 그래서 넣어서 주고 여기에 약간의 단맛을 주기 위해서 저는 꿀이 아니라 메이플 시럽을 좀 넣을 거예요. 메이플 시럽은 한 작은술 약간만 넣어서 메이플의 향도 좀 넣을 거고요. 작은 휘퍼를 이용해서 잘 유화시킬게요. 이멀전을 잘 시켜서 약간 농도가 약간은 걸쭉해질 거예요. 허브의 향과 레몬의 향을 넣은 장아찌 간장 비네그렛 완성이 됐고요. 향긋한 바질 그리고 레몬의 향이 우러나온 동안 이제 샐러드 채소를 손질해 볼게요. 여름하면 대표적인 떠오르는 게 이 토마토인데요. 아주 감칠맛이 좋죠. 토마토 가운데 심지 부분은 단단하니까 썰어서 제거해 주시고요. 큼지막하게 한 6등분 정도 외지 컷으로 썰게요. 토마토와 잘 어울리는 채소 루꼴라예요. 루꼴라도 끝부분만 좀 정리를 해서 한 좀 뜯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아삭아삭한 청량감을 좀 줄 수 있는 이 양상추라던가 로메인, 저는 오늘 미니 코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채 썰어 놨어요.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요. 프리쉐라는 특수 채소인데요. 얘도 조금씩 넣을게요. 소렐 허브도 좀 넣어줄 거고요. 여기에 저는 약간 서양무, 레디쉬 좀 같이 슬라이스해서 곁들여 볼게요. 슬라이스한 레디쉬는 찬물에 담가서 준비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놨던 드레싱을 같이 넣고요. 채소가 너무 무르지 않게 가볍게 섞어줄게요. 금세 숨을 죽일 수 있으니까 먹기 직전에 바로 이렇게 섞어서 가볍게 저으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떡갈비를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이렇게 촉촉하고 맛있게 지금 갓 나온 떡갈비가 제 눈앞에 있죠? 제가 아까 사용한 허브 기억하세요? 로즈마리와 타임 그리고 오일 해서 아래쪽에 깔려 있어요. 여기서 저의 히든킥 바로 허브 훈연이에요. 토치 있으실까요? 토치를 이용해서 이 허브에다가 불을 좀 붙여줄게요. 그래서 불이 붙으면 연기가 나겠죠? 그래서 이 불이 붙으면 한번 꺼서 연기를 가둬놓을게요. 이렇게. 허브 훈연으로 떡갈비가 더 맛있어지는 순간 잠깐 옆으로 가서 아까 제가 소스 남은 거 냄비에 옮겨놨잖아요. 여기다가 감자
전분 1대 물 1로 섞은 전분물을 좀 넣어서 농도를 맞춰줄 거예요. 살짝만 넣어서요. 이거는 완성된 고기 위에 더 발라주는 소스예요. 더 윤기 있고 더 맛있어 보이겠죠? 자, 벌써 걸쭉하게 농도가 생겼어요. 실리콘 붓을 이용해서 위에 가볍게 소스를 더 발라줄게요.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담아볼 건데요. 저는 샐러드와 떡갈비를 같이 담을 수 있는 넓은 쟁반을 준비했고요. 토마토랑 루꼴라, 프리쉐 모든 재료가 다 보일 수 있게 자연스럽게 놔줄게요. 그 옆에 지금 갓 뜨겁게 나온 떡갈비를 약간만 식혔다가 이렇게 샐러드 옆에다가 보기 좋게 하나씩 옮겨서 담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좋아하시는 치즈를 좀 곁들일 수 있는데요. 레지아노 치즈를 좀 갈아서 얹는다던가, 저는 오늘 페타 치즈, 약간 쿰쿰하고 좀 짭조름한 맛이 있는 치즈를 으깨서 얹어서 마무리해 볼게요. 샐러드 위에 또 뿌려주시고요. 떡갈비 위에도 조금씩 얹어 볼게요. 자, 오늘 버밀 불간장과 장아찌 간장 소스를 이용해서 두 가지 요리, 떡갈비 그리고 그린 샐러드를 만들어 봤어요. 가족분들과 함께 맛있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